다음은 어제 저녁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가석방 결정 내용입니다. 어제 결정이 됐고요. 13일 이제 출소 예정입니다. 기사 두 가지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두 가지 기사가 약간 좀 결이 좀 달라요. 박범계 법무장관, 이재용 가석방, 국가경제 그리고 사회 감정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가석방 기준이 형기 60% 이상 이거 충족을 했죠. 그리고 수용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 감안했다는 겁니다. 심사위원 과반이 동의했다. 그리고 법무부는요, 이거 60% 갖고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형기 70% 못 채운 수용자 최근 3년간 200명 넘게 가석방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 특혜 아닙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을 한 겁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고 있죠. 사전에 낮춘 가석방 심사 기준, 사회적 감정 고려, 이유도 갸웃. 그러니까 의문이다. 약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보면 뭔가를 이 규정을 바꿨다는 거죠. 최근에. 근데 이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위한 규정 아닙니까? 이 기사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두 건의 재판, 검찰 수사 불구속 상태로 진행이다. 지금 수사가 또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게 남아있는데 가석방이 됐다.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 발표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자, 먼저 장유희 변호사. 네. 어제 이제 가석방 결정이 났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가석방의 이유로 거론되는 게 명분과 여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명분은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여론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석방위원회에서 가석방을 결단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물론 이 절차에 있어서 가석방 요건이 복용률 한 65% 정도였는데 이 직전에 60%대로 사실상 이재용 부회장을 위한 어떤 낮춤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명분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 사회적으로 여론조사 등등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을 계속 수감하는 게 맞느냐라는 여론이 다소 높았기 때문에 이런 이 결단이 당정청이 사실상 내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면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재계의 입장이 있지만 예. 사실 사면까지 하면 대통령의 부담이 또 정치적으로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아람 변호사, 가석방이 되더라도 사실은 경영활동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일일이 외국 나갈 때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있어서 재계선 사실은 사면 요구까지 있긴 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안 되고 가석방까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면에서 사면은 너무 과하다라고 보고요. 하더라도 가석방 정도가 그나마 지금 정부 여당에서 쓸 수 있는 카드였다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방금 말씀하신 경영활동과 관련해서도 이 부분은 법무부에서 그런 허가를 해줄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 또 설령 허가를 안 해준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비공식적으로 회의를 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옥중 경영보다는 훨씬 더 투자 집행이라든지 향후 삼성전자의 미래 경쟁력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기사는요. 어제 이 결정이 나오는까지의 상황을 좀 분석한 내용이에요.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5대 범죄 사면 배제의 가석방 우회로를 선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가석방이라는 걸 대신 선택했다. 이런 뜻이네요. 이전 정부는 대개 사면을 택했는데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밝힌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가석방은 더군다나 법무장관 권한이다. 대통령 책임 최소화를 노린 듯하다. 그래서 우회로다. 이런 평가네요. 장윤철 평론가, 우회로라는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또다시 청와대의 꼬리 자르기 책임 회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에 모더나 백신 이야기 나왔을 때 대통령이 왜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 사과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재벌 회장에 대한 가석방 조치 같은 경우도 많은 진보 언론에서 꼼수 특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입장을 물어본다면 국민 정서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선택이었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히셔야 하는 거죠. 이게 법무부 장관 역할이고 청와대는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거나 대통령의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정부의 요직을 맡았거나 뭐 주역으로 활동하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대표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스승으로 알려진 한인섭 서울대 이제 법위원회 이제 교수 같은 경우는 예.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 이런 표현을 SNS에 남겼습니다. 2014년에. 거기에 또 조국 전 장관이 동의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예. 그때도 이제 재벌 총수들에 대한 사면 등이 있을 때 청와대가 이건 법무부 소관이라고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인섭 교수 같은 분은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고 했고 조국 전 장관은 어떤 댓글을 달았느냐. 청와대 실세인 진돗개 결정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뭐 이런 식의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달았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 가석방 결정도 법무부의 소관이라고 하면서 청와대가 우리는 입장이 없다라고 하면 예.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고 이게 무슨 청와대 실세 누구의 결정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요? 예.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법무부와 협의해서 충분히 적법한 가석방이 맞다고 국민들에게 동의하고 설득을 구하는 메시지가 대통령이 뭐 직접 하진 않더라도 청와대 대변인 정도를 통해서 나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꾸 불리하고 좀 이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책임을 안 지려 하고 발을 빼려 하는 모습이 오히려 청와대를 향한 국민의 신뢰를 깎아먹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지금 최근에 많은 이슈들이 있고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 입장 왜 안 밝히세요? 이런 목소리가 많긴 해요.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청와대 관계자는 아니 어떻게 모든 현안을 대통령이 다 얘기를 합니까? 또 이런 또 반발도 있긴 합니다. 좀 이런 기사가 있군요. 대통령 책임 최소화를 노린 거 아니냐. 이 기사는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습니다.